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성경 에스더서 1장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연은 없다. 오직 섭리만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 네, 그렇죠. 특히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 더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에스더 1장의 사건들, 특히 그 와스디 왕후 폐위라는 아주 극적인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가 말하는 통찰을 발견하고 또 이게 우리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화려한 잔치 이면에 과연 어떤 큰 그림이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때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시대죠. 네, 역사에서는 보통 크르세르크세스 1세로 알려진 왕입니다. 크사르크세스. 그 영역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네요.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고요? 네, 당시로서는 초강대국이었죠. 이 자료에 재밌는 언급이 있던데 영화 300 보셨어요? 그럼요. 기억나죠? 거기에 그 온몸에 금장식하고 나왔던 페르시아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요? 그 인물이군요. 그 왕이 즉위 3년째 되던 해에 수도 수산에서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면서요. 네, 무려 180일 동안요. 꼬박 6달이죠. 6달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제국의 모든 귀족, 또 지방의 총독들,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신의 부와 권력,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겠죠. 스케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단순한 과시용 잔치가 아니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다는 해석인데요. 정치적 목적이요? 어떤 거죠? 바로 그리스 침공을 염두에 둔 거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전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리스 침공. 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한테 크게 패배했었거든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네. 그 역사가 있으니까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 전역의 지도자들을 6개월 동안이나 붙잡아두고 잔치를 베풀면서 충성심도 다지고 또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지지, 협조 이런 걸 확보하려고 했다는 거죠. 와, 그냥 흥청망청 잔치만 벌인 게 아니었군요. 치밀한 계산이 있었네요. 그렇죠. 거대한 정치쇼이자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네. 마라톤 전투 패배 때문에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건 맞는데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 사람들은 역사적인 이유로 마라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어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재밌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6개월간의 대규모 귀족 잔치가 끝나고 이번엔 또 7일 동안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런데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 그 마지막 날에 사건이 터지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속된 술자리 때문에 이제 왕도 건어하게 취했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와스디 왕후? 네.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료에도 와스티가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당시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왕의 분노가 하늘에 찔렀겠죠. 술 기운까지 더해져서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왕 주변의 현자들이 나서서 조언을 합니다. 이게 그냥 왕 개인의 최면 문제가 아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이 일이 알려지면 제국 전체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안 좋은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긴 거죠.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네요. 그렇죠. 결국 그 논리에 왕이 넘어가서 와스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폐위시켜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폐위가 되는군요. 근데 와스티는 왜 목숨을 걸고 왕명을 거역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온다고요? 네,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뭐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술 취한 왕의 변덕스러운 명령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였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 자료에서 약간 시사하는 것처럼 와스티 역시 나름대로의 정치적 배경이나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 속내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스테리죠. 그렇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보다는 이 사건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요? 네. 이 충격적인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훗날 유대인 고아 소녀였던 에스터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섭리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거죠. 섭리. 와스디의 폐위. 겉으로 보면 술 취한 왕의 분노, 왕후의 자존심 충돌, 아니면 궁중암투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단순한 우연이나 어떤 불운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를 역사의 무대로 세우시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개입의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 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어쩌다 보니 운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는 사건들 속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즉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스디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에스터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인 분석이죠.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결국에는 민족 구원이라는 선한 결과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나 심지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요. 당장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 조각인지, 왜 이런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다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겠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삶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시다면 이 관점이 어쩌면 그 상황 너머에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 가진 좀 독특한 역할에 주목하는데요. 고난의 역할이요? 네,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정체성. 네, 평소에 삶이 그냥 평탄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역경에 딱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나는 이런 존재였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이거였구나 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 예를 들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을 아주 절실하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에스더서 뒷부분을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네, 민족 말살의 위기죠. 바로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정말 뼈저리게 확인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용광로와 같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고난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용광로라.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기도요?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시야를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 또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이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지금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료는 일단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려 애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길을 찾아보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가 일종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 같다면 순종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순종. 네,
이 자료는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빨리 이해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빨리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다는 사실을 지적하거든요. 아, 40년 광야 생활. 네, 물론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불필요한 방황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관점인 거죠. 와스티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녀의 거절, 즉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에스더에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게 와스티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역사는 가정이지만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 살았잖아요. 그 시간마저도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던 정치적인 암투, 또 와스티 왕후의 갑작스러운 폐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주제까지. 네, 한 개인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무대 중심으로 이끌어내는지 참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맞아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나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죠.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료에서도 인정하듯이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에스더서 전체가 바로 그런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과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이런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어떤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더 큰 계획을 신뢰하라고요.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혹은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당장은 그 이유도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와스데의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이면에 당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번쯤 바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